병실 안은 조용했다. 너무나 조용해서 벽시계의 초침 소리마저 크게 들렸다. 중환자실 특유의 그 기계적이고 차가운 소음들 사이로 가족들의 작은 숨소리가 섞여 들어왔다. 김성호 씨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다. 72세, 갑작스런 뇌출혈로 쓰러진 지 이제 사흘째였다. 의식은 돌아왔지만 몸의 오른쪽은 마비된 상태였다. 그의 주위로는 가족들이 둘러앉아 있었다. 아버지, 괜찮으세요? 물 드릴까요? 큰아들 민수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40대 중반의 그는 평소 아버지와 그리 가깝지 않았다. 아니, 가깝지 않았다기보다는 서먹했다고 표현하는 게 맞을 것이다.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는 늘 엄격했고 자신에게는 특히나 더 까다로웠다. 괜찮다. 성호 씨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많이 쉬어 있었다. 물은 나중에. 침묵이 또 찾아왔다. 둘째 아들 민주는 창문 쪽을 바라보며 서 있었다. 38세인 그는 형과는 달리 아버지와 어느 정도 친밀한 편이었다. 적어도 겉으로는 그랬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그 역시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하고 있었다. 병원에서는 뭐라고 하셨어요? 며느리 수진이 작은 목소리로 물었다. 민수의 아내인 그녀는 시아버지와의 관계가 그리 나쁘지 않았지만 지금은 모든 게 어색하기만 했다. 갑작스런 일이었고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확신이 서지 않았다. 회복될 거라고 하더라. 시간이 좀 걸릴 뿐이지. 민준이 대답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다. 의사는 분명히 말했다. 나이를 고려할 때 완전한 회복은 어려울 수도 있다고. 성호 씨는 자식들을 하나씩 바라봤다. 민수, 민준, 그리고 딸 미영까지. 미영은 아직 오지 않았다. 부산에 살고 있어서 KTX를 타고 올라오는 중이었다. 미영이는 언제 와? 저녁쯤 도착할 거예요, 아버지. 수진이 답했다. 연락 받자마자 바로 출발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때였다. 성호 씨의 얼굴이 미묘하게 변했다. 뭔가를 곰곰이 생각하는 듯한 그러면서도 어딘가 고민스러운 표정이었다. 가족들은 그의 변화를 눈치챘지만 그저 병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뇌출혈 환자들이 종종 감정적으로 불안정해진다는 걸 의사한테서 들었기 때문이다. 아버지, 어디 아프세요? 민준이 걱정스럽게 물었다. 아니다. 괜찮다. 성호 씨는 고개를 저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여전히 어딘가 멀어 보였다. 시간은 천천히 흘러갔다. 오후 햇살이 병실 창문으로 들어와 바닥에 사각형을 만들었다. 그 빛 속에서 먼지들이 느리게 떠다니고 있었다. 평온해 보였지만 그 평온함 뒤에는 묘한 긴장감이 숨어 있었다. 민수는 회사에 연락을 돌리고 있었다. 며칠은 자리를 비워야 할 것 같다고 말하면서 하지만 그의 마음 한편에는 다른 걱정도 있었다. 아버지와의 관계 말이다. 이렇게 갑자기 쓰러지고 나니 그동안 제대로 된 대화 한번 나눠보지 못한 것이 후회됐다. 형? 민준이 복도로 나가자는 손짓을 했다. 잠깐 이야기 좀 하자. 두 형제는 병실을 나와 복도 끝쪽으로 걸어갔다. 중환자실 복도는 언제나 이상한 분위기였다. 희망과 절망이 공존하는 공간이랄까. 어떤 방에서는 기쁜 소식이, 어떤 방에서는 슬픈 소식이 동시에 일어나고 있었다. 의사 선생님하고 다시 상담해봤어? 민준이 물었다. 응. 아침에 한 번 더 이야기했어. 민수는 한숨을 쉬었다. 생각보다 심각하더라. 나이가 나이인데다가 출혈 부위가 좀 넓었다고 하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최선을 다해서 재활 치료하면 어느 정도는 회복될 수 있을 거라고 하는데.
예전처럼 완전히 돌아오기는 힘들 것 같아. 민주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예상했던 답변이었지만 실제로 들으니 마음이 무거웠다. 그리고 민수가 말을 이었다. 의사 선생님이 그러는데 환자가 좀 불안해하는 것 같다고 하더라. 뭔가 마음에 걸리는 게 있는 것 같다면서. 마음에 걸리는 게? 그러게. 구체적으로는 모르겠지만 계속 뭔가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고 하네. 보통 이런 경우에는 가족들과 대화를 많이 나누는 게 좋다고 하던데. 두 사람은 다시 병실로 돌아왔다. 수지는 여전히 성호 씨 곁에 앉아 있었고 성호 씨는 눈을 감고 있었다. 잠이 든 건지 그냥 쉬고 있는 건지 알 수 없었다. 자고 계세요? 민수가 작은 소리로 물었다. 아니다. 성호 씨가 눈을 떴다. 생각하고 있었어. 무슨 생각을요? 성호 씨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다. 너희들 말이야. 저희요? 응, 너희들. 그리고 미영이도. 내가 이렇게 되고 나니까 여러 가지 생각이 드네. 민준이 아버지 곁으로 다가가 앉았다. 무슨 생각인데요? 그냥 내가 좋은 아버지였나 하는 생각. 이 말에 가족들은 모두 잠시 말을 잃었다. 평소 감정 표현을 잘하지 않던 성호 씨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처음이었다. 무슨 소리세요? 민수가 말했다. 아버지는 좋은 아버지셨어요. 그런가? 성호 씨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다. 나는 항상 너무 엄격했던 것 같은데. 그것도 저희를 위한 거였잖아요. 수진이 위로하듯 말했다. 성호 씨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나는. 그가 말을 멈췄다. 뭔가 더 하고 싶은 말이 있는 것 같았지만 쉽게 꺼내지 못하고 있었다. 아버지, 괜찮으세요? 힘드시면 좀 쉬세요. 민준이 걱정스럽게 말했다. 아니다. 괜찮아. 성호 씨는 다시 천장을 바라봤다. 그런데 말이야. 네. 미영이가 오면 너희 모두에게 할 이야기가 있어. 가족들은 서로를 바라봤다. 뭔가 심각한 이야기일 것 같다는 예감이 들었다. 무슨 이야기인데요? 민수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지금은 아니야. 미영이가 와야 해. 모두 함께 있을 때 해야 할 이야기야. 성호 씨의 목소리에는 묘한 결의가 서려 있었다. 마치 오랫동안 마음속에 품고 있던 무언가를 드디어 꺼내려는 사람의 목소리 같았다. 그 순간 병실 분위기가 미묘하게 바뀌었다. 아무도 정확히 뭔지는 몰랐지만 뭔가 중대한 일이 일어날 것 같다는 예감이 모두의 마음을 무겁게 눌렀다. 저녁 7시쯤 미영이 도착했다. 35세의 그녀는 평소 밝고 활발한 성격이었지만 지금은 얼굴이 창백했다. 급하게 올라오느라 제대로 잠도 못 잤을 것이다. 아버지, 미영이 병실로 뛰어들어왔다. 괜찮으세요? 정말 많이 놀랐어요. 미영아. 성호 씨의 얼굴이 조금 밝아졌다. 딸을 보는 아버지의 얼굴이었다. 힘들었지? 올라오느라. 전혀요. 아버지가 어떻게 되셨다는데 그까짓 거야 뭐. 미영이는 아버지 손을 잡았다. 이제 좀 어떠세요? 많이 좋아졌어. 너 왔으니까 더 좋고. 가족들이 모두 모였다. 민수, 민준, 수진, 그리고 미영까지. 성호 씨는 한 명 한 명을 차례로 바라봤다. 그의 눈빛에는 복잡한 감정이 섞여 있었다. 이제 다 모였네. 그가 말했다. 네, 아버지. 그럼 이야기해보자. 성호 씨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내가 오늘 오후에 말했던 그 이야기 말이야. 가족들은 모두 긴장했다. 뭔가 중요한 이야기일 것이라는 것은 분명했다. 아버지, 혹시 힘드시면 내일 하셔도. 미영이 걱정스럽게 말했다.
아니다. 성호 씨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다. 오늘 해야 해. 더 미룰 수는 없어. 그는 잠시 눈을 감고 생각에 잠겼다. 72년의 인생에서 가장 어려운 순간 중 하나였다. 하지만 더 이상 미룰 수는 없었다. 이렇게 갑자기 쓰러지고 나니 언제 또 이런 기회가 있을지 알 수 없었다. 너희들은, 그가 입을 열었다. 너희들은 내가 좋은 아버지라고 생각하니? 당연히 그렇죠, 아버지. 민준이 즉시 대답했다. 그런가? 성호 씨는 쓴웃음을 지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아버지 잠깐. 성호 씨가 손을 들어 말을 멈춘다는 신호를 보냈다. 내 말을 끝까지 들어봐. 그동안 내가 너희들에게 숨겨온 게 있어. 병실이 다시 조용해졌다. 이번에는 전과 다른 종류의 침묵이었다. 긴장감이 극도로 고조된 침묵이었다. 숨겨온 게요? 수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성호 씨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마침내 입을 열었다. 사실은 그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다. 72년 동안 살아오면서 가장 힘든 말을 하려고 하고 있었다. 사실은 내가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그의 다음 말을 기다렸다. 그리고 그때 믿을 수 없는 한마디가 터져나왔다. 나는 내 아버지가 아니다. 성호 씨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그 말은 병실 전체를 얼어붙게 만들었다. 벽시계의 초침 소리만이 유일하게 들리는 소음이었다. 가족들은 마치 시간이 멈춘 것처럼 그 자리에 얼어붙어 있었다. 뭐라고요? 민수가 겨우 입을 열었다. 자신이 제대로 들은 게 맞는지 확인하고 싶었다. 민수야. 성호 씨는 큰아들을 바라봤다. 그의 눈에는 오랫동안 참아온 고통이 서려 있었다. 나는 내 친아버지가 아니야. 침묵이 더욱 깊어졌다. 아무도 아무 말을 하지 못했다. 너무나 갑작스럽고 너무나 충격적인 고백이었다. 민수의 얼굴은 창백해졌다. 그는 의자에 주저앉으며 머리를 감쌌다. 이게 무슨 소리예요? 병 때문에 그러시는 거예요. 수진이 황급히 말했다. 의사 선생님께서도 뇌출혈 환자분들이 종종 혼란스러워 하신다고. 아니다. 성호 씨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다. 나는 지금 정신이 또렷해. 이건 병 때문이 아니야. 내가 40년 넘게 숨겨온 진실이야. 민준과 미영은 여전히 말을 잃고 서 있었다.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몰랐다. 그럼, 민준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그럼 우리는? 너하고 미영이는 내 친자식이야. 성호 씨가 답했다. 하지만 민수는, 아니다. 민수가 갑자기 소리쳤다. 이건 말도 안 돼. 당신이 뭔 소리를 하는 거예요. 민수야, 진정해. 미영이 오빠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하지만 그녀의 손도 떨리고 있었다. 민수는 일어나서 병실을 돌아다니기 시작했다. 40년을 속여왔다고요? 그게 말이 돼요? 내가 속인 게 아니야. 성호 씨의 목소리가 조금 더 강해졌다. 나는 처음부터 알고 있었어. 너 엄마와 결혼할 때부터. 엄마요? 민수가 성호 씨를 바라봤다. 그럼 엄마는 어떻게 된 거예요? 성호 씨는 깊게 한숨을 쉬었다. 이 이야기를 시작하는 것조차 그에게는 고통스러웠다. 너 엄마는, 그가 말을 시작했다. 너 엄마는 나와 만나기 전에 다른 사람과 사귀고 있었어. 그 사람의 아이를 임신한 상태로 나와 만났지. 그럼 왜? 민수의 목소리는 이제 거의 속삭임에 가까웠다. 왜 결혼하신 거예요? 사랑했으니까. 성호 씨의 답변은 간단했지만 그 속에는 깊은 감정이 담겨 있었다.
나는 너 엄마를 정말 사랑했어. 그리고 내가 누구 아이든 상관없다고 생각했지. 내가 키우겠다고, 내 아들로 키우겠다고 약속했어. 수진이 조용히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다. 이 모든 상황이 너무나 충격적이고 슬펐다. 그럼 지금까지, 민준이 말했다. 지금까지 40년 동안. 그래. 나는 민수를 내 친아들처럼 생각하고 키웠어. 아니, 친아들보다도 더 애착을 가지고 키웠을지도 몰라. 성호 씨의 목소리에 진심이 담겨 있었다. 하지만 뭐예요? 민수가 다시 소리쳤다. 하지만 뭐예요? 하지만 나는 항상 죄책감을 가지고 살았어. 성호 씨가 고백했다. 내가 진짜 아버지가 누군지 모른 채 살아가는 게 옳은 일인지, 그리고 너에게 진실을 말하지 않은 채 살아가는 게 옳은 일인지. 민수는 벽에 등을 기대고 서서 천장을 바라봤다. 그의 머릿속은 완전히 혼란스러웠다. 40년 동안 당연하게 여겨왔던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다. 그럼, 그가 말했다. 그럼 제 진짜 아버지는 누구예요? 성호 씨는 한참을 망설였다. 이 질문이 나올 것을 예상했지만 막상 대답하려니 쉽지 않았다. 이선웅. 그가 조용히 말했다. 너 엄마의 대학교 선배였어. 하지만, 하지만 그 사람은 이미 다른 여자와 약혼한 상태였어. 그래서 책임을 지지 않았지. 너 엄마는 혼자 너를 낳아야 했고, 그때 나와 만난 거야. 병실은 다시 조용해졌다. 하지만 이번에는 다른 종류의 침묵이었다. 충격과 혼란, 그리고 분노가 뒤섞인 침묵이었다. 이선웅. 민수가 그 이름을 되뇌었다. 그 사람은 지금 어디 있어요? 모르겠다. 성호 씨가 답했다. 나도 그 이후로는 전혀 연락하지 않았어. 너 엄마도 그 사람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았고. 그럼 저는,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다. 저는 지금까지 거짓말 속에서 살아온 거예요? 아니야. 성호 씨가 강하게 부정했다. 나는 내게 거짓말한 적이 없어. 나는 정말로 너를 내 아들이라고 생각했으니까. 하지만 진실은 그게 아니잖아요. 민수가 소리쳤다. 그때 미영이 나섰다. 오빠, 진정해. 아버지가 지금 많이 힘드셔. 내가 진정하라고. 민수가 동생을 바라봤다. 너는 친자식이니까 그런 소리 할 수 있지. 나는 어떻게 해야 하는데? 오빠도 우리 가족이야. 미영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이런 걸로 달라지는 건 아무것도 없어. 달라지는 게 없다고? 민수는 비웃음을 지었다. 40년 동안의 내 인생이 통째로 흔들리는데 달라지는 게 없다고? 민주는 여전히 말없이 서 있었다. 그는 형의 마음을 이해했다. 동시에 아버지의 마음도 이해했다. 하지만 지금 이 상황에서 뭐라고 말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그럼, 수진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그럼 어머님은 이 사실을 알고 계셨던 거예요? 물론이지. 성호 씨가 답했다. 우리 둘만 알고 있었어. 그리고 절대 말하지 않기로 약속했지. 그런데 왜? 민준이 말했다. 왜 지금에 와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호 씨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정말 왜일까? 왜 지금에 와서 이런 말을 하게 된 걸까? 나도 정확히는 모르겠어. 그가 솔직하게 말했다. 하지만 이렇게 갑자기 쓰러지고 나니 혹시 내가 죽으면 어쩌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 그럼 민수는 영원히 진실을 모른 채 살아가게 되는 거잖아. 그럼 그렇게 사는 게 나았을 수도 있잖아요. 민수가 다시 소리쳤다. 왜 굳이 이런 걸 말하셔야 했어요? 미안하다. 성호 씨의 목소리에는 깊은 후회가 담겨 있었다. 정말 미안해. 하지만 나는 더 이상 이 비밀을 가지고 살 수가 없었어.
민수는 병실 문을 향해 걸어갔다. 저는 좀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민수야. 성호 씨가 그를 불렀다. 뭐예요? 나는 정말로 너를 사랑했어. 지금도 사랑하고, 그건 변하지 않는다. 민수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다. 그리고 나서 아무 말 없이 병실을 나갔다. 오빠, 미영이 그를 따라가려 했지만 민준이 그녀를 말렸다. 지금은 혼자 있게 놔둬. 시간이 필요할 거야. 병실에는 성호 씨와 민준, 미영, 수진만 남았다. 아무도 쉽게 말을 꺼내지 못했다. 아버지, 민준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정말 힘드셨겠어요. 40년 동안 이런 비밀을 혼자 가지고 계시느라. 성호 씨는 고개를 끄덕였다. 매일이 고통스러웠어. 특히 민수가 클수록 더 그랬지. 그 아이가 나를 아버지라고 부를 때마다 나는 정말 그 아이의 아버지가 맞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 하지만 정말로 아버지세요. 미영이 말했다. 피가 섞이지 않았다고 해서 아버지가 아닌 건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해줘서 고마워, 미영아. 성호 씨가 딸을 바라봤다. 하지만 민수 입장에서는 다를 거야. 그 아이는 자신의 정체성 자체가 흔들렸을 거야. 수진이 조용히 눈물을 닦았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하죠? 모르겠어. 성호 씨가 답했다. 나는 그냥 진실을 말하고 싶었을 뿐이야. 그 이후에 어떻게 될지는. 그때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모두가 입구를 바라봤다. 민수가 돌아오는 건가 싶었지만 그는 나타나지 않았다. 수진이 일어났다. 저도 남편한테 가봐야겠어요. 혼자 두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 민준이 고개를 끄덕였다. 형수가 가 있는 게 좋겠어. 수진이 나간 후 병실에는 성호 씨와 친자식들인 민준, 미영만 남았다. 아버지, 미영이 말했다. 저희가 뭐 도울 일은 없을까요? 없어. 성호 씨가 고개를 저었다. 이건 내가 감당해야 할 일이야. 내가 40년 전에 내린 결정의 결과니까. 후회하세요? 민준이 물었다. 성호 씨는 한참을 생각했다. 민수를 키운 건 후회하지 않아. 그 아이를 사랑한 것도 후회하지 않고. 하지만 진실을 말하지 않고 산 건, 그건 후회해. 그 아이에게는 알 권리가 있었을 텐데. 밤이 깊어갔다. 복도는 점점 조용해졌고 간호사들만이 조용히 업무를 보고 있었다. 중환자실의 밤은 언제나 길고 무거웠다. 민준과 미영은 교대로 아버지를 지켰다. 성호 씨는 잠이 들었다 깨었다를 반복했다. 그때마다 그의 얼굴에는 고통스러운 표정이 스쳤다. 육체적 고통보다는 정신적 고통에 가까웠다. 새벽 3시쯤 민수와 수진이 돌아왔다. 민수의 얼굴은 여전히 굳어 있었지만 조금 전보다는 차분해 보였다. 형? 민준이 일어났다. 괜찮아? 아니. 민수가 솔직하게 답했다. 전혀 괜찮지 않아. 하지만 도망갈 수도 없고. 그는 아버지를 바라봤다. 성호 씨는 잠들어 있었다. 40년. 민수가 중얼거렸다. 40년 동안 나는 누구였던 거지? 형은 형이야. 미영이 조용히 말했다. 우리 큰오빠고 내가 제일 의지하는 사람이고 그런 사람이야. 민수는 동생을 바라봤다. 그녀의 눈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하지만 이제 모든 게 달라졌어. 그가 말했다. 나는 내가 누군지도 모르겠어. 그럼 다시 찾으면 돼. 민준이 말했다. 시간이 걸리겠지만. 민수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아버지 곁 의자에 앉았다.
여전히 복잡한 감정들이 그의 마음을 휘몰아치고 있었지만 적어도 도망치지는 않기로 결심한 것 같았다. 새벽이 밝아오기 시작했다. 창문으로 첫 햇살이 들어와 병실을 비췄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는 것이었다. 하지만 이 가족에게는 어제와 완전히 다른 하루가 될 것이었다. 40년 동안 숨겨져 있던 진실이 드러난 지금 그들은 새로운 관계를 정의해 나가야 했다. 성호 씨가 눈을 떴다. 가족들이 모두 자신을 지키고 있는 것을 보고 그는 작은 미소를 지었다. 다들 고생 많았구나. 괜찮으세요, 아버지? 미영이 물었다. 응. 성호 씨는 민수를 바라봤다. 민수야. 민수는 아버지를 바라봤다. 여전히 복잡한 감정이 그의 얼굴에 드러나 있었다. 뭐라고 불러야 할지 모르겠어요. 민수가 말했다. 성호 씨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내가 편한 대로 불러도 돼. 민수는 한참을 생각하더니 조용히 말했다. 아버지. 그 한마디에 병실은 다시 조용해졌다. 하지만 이번에는 따뜻한 침묵이었다. 그러나 이것은 단지 시작일 뿐이었다. 진짜 어려운 시간은 지금부터였다. 누구도 침묵할 수 없었다. 성호 씨의 고백 이후 사흘이 지났지만 가족들 사이의 분위기는 전혀 나아지지 않았다.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복잡해져만 갔다. 병실에는 여전히 가족들이 교대로 머물렀지만 예전과 같은 자연스러운 대화는 사라져버렸다. 민수는 하루 종일 거의 말을 하지 않았다. 회사에는 계속 병가를 내고 있었지만 사실 일을 할 수 있는 정신 상태가 아니었다. 그는 아버지를 바라볼 때마다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다. 여전히 아버지라고 부르고는 있었지만 그 한마디에 담긴 의미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형, 뭐 좀 드세요. 수진이 도시락을 내밀었다. 어제부터 제대로 드신 게 없잖아요. 괜찮아. 민수가 고개를 저었다. 식욕이 없어. 이러시면 안 돼요. 형이 쓰러지면 누가 아버지 돌봐요? 아버지? 민수가 쓴웃음을 지었다. 아직도 아버지라고 불러야 하는 거야? 수지는 말을 잃었다. 남편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었지만 이런 식으로 자꾸 비꼬는 것은 보기가 힘들었다. 그때 민준이 병실로 들어왔다. 그의 얼굴도 며칠 사이에 많이 지쳐 보였다. 아버지 상태는 어때? 민준이 물었다. 몸은 조금씩 나아지고 계셔. 수진이 답했다. 하지만 마음이. 민준은 아버지를 바라봤다. 성호 씨는 잠들어 있었지만 잠든 표정조차 편해 보이지 않았다. 입술을 계속 움직이는 것으로 보아 꿈속에서도 뭔가 중얼거리고 있는 것 같았다. 형? 민준이 민수에게 다가갔다. 형, 우리 좀 이야기해야 할 것 같아. 뭘? 민수가 귀찮다는 듯이 대답했다. 이 상황 말이야. 이렇게만 있을 수는 없잖아. 민수는 동생을 바라봤다. 그럼 어쩌자는 거야? 40년 동안 숨겨온 걸 3일 만에 다 해결하자는 거야? 그런 게 아니라. 민준이 말을 이었다. 우리라도 제대로 이야기해 보자는 거야. 서로 눈치만 보고 있으면 뭐가 해결돼? 해결? 민수가 비웃었다. 뭘 해결한다는 거야? 내 인생이 통째로 거짓말이었다는 걸? 형, 그런 식으로 말하지 마. 민준의 목소리에 짜증이 섞였다. 아버지가 거짓말을 한 게 아니라 진실을 숨겨온 거잖아. 형을 보호하려고. 보호? 민수가 소리를 높였다. 누가 보호해달라고 했어? 내가 진실을 알고 싶지 않다고 했어? 형, 목소리 좀 낮춰. 아버지 깨셔. 아버지. 민수가 더욱 격해졌다. 너는 친자식이니까 그렇게 쉽게 말할 수 있지. 나는 어떻게 해야 하는데? 성호 씨가 눈을 떴다.
자식들의 말다툼 소리에 잠에서 깬 것이었다. 뭘 그렇게 큰 소리로. 그가 힘없이 말했다. 아니에요, 아버지. 그냥. 민준이 얼른 변명했다. 그냥이 아니야. 민수가 끼어들었다. 우리 이야기하고 있었어. 이 상황에 대해서 말이야. 성호 씨는 천천히 몸을 일으켜 앉았다. 민수야. 뭐예요? 미안하다. 성호 씨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고요? 민수가 아버지를 바라봤다. 미안하다는 말로 40년이 해결돼요? 민수. 수진이 남편을 말렸다. 왜 내가 참아야 해? 민수가 아내에게 소리쳤다. 내가 지금 얼마나 혼란스러운지 알아? 내가 누군지도 모르겠는데. 그럼 어쩌자는 거야? 민준도 참다 못해 소리쳤다. 이미 일어난 일인데 아버지를 이렇게 괴롭혀서 뭐가 달라져? 괴롭혀? 민수가 동생을 노려봤다. 내가 아버지를 괴롭힌다고? 그런 게 아니라 너는 정말 모르겠구나. 민수의 목소리가 차가워졌다. 너는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으니까. 여전히 친아들이고 여전히 김씨 집안의 자손이지. 하지만 나는. 민주는 할 말을 찾지 못했다. 나는 이제 뭐야? 김민수가 아니야? 아니면 이민수야? 내 성은 뭐가 돼야 하는 거야? 병실 분위기가 급격히 악화됐다. 가족들 사이에 쌓여있던 감정들이 한꺼번에 터져나오고 있었다. 형, 진정해. 미영이 오후에 와서 이 상황을 목격했다. 다들 왜 이래? 미영아. 성호 씨가 딸을 바라봤다. 너도 왔구나. 네, 아버지. 그런데 다들 왜 이렇게 험악해요? 험악하다고? 민수가 동생을 바라봤다. 당연하지. 우리 가족이 하루아침에 뒤바뀌었는데.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가족이잖아요. 미영이 오빠에게 다가갔다. 가족? 민수가 웃었다. 무슨 가족? 나는 이제 남이야.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완전한 남이라고. 오빠. 미영이 소리쳤다. 그런 말하지 마요. 왜? 사실이잖아. 민수는 냉소적으로 말했다. 너희들은 진짜 가족이고 나만 가짜 가족인 거야. 성호 씨가 갑자기 침대에서 일어나려 했다. 하지만 아직 몸이 완전히 회복되지 않아서 비틀거렸다. 아버지. 민준과 미영이 급히 달려가 그를 붙잡았다. 나도. 성호 씨가 힘겹게 말했다. 내가 민수한테 가야 해. 아버지, 무리하시면 안 돼요. 미영이 말했다. 하지만 성호 씨는 민수에게 다가갔다. 그리고 그의 손을 잡으려 했다. 민수는 본능적으로 손을 뺐다. 만지지 마세요. 그 말에 성호 씨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고통스러운 표정이었다. 민수야. 저한테 그런 식으로 말하지 마세요. 민수의 목소리는 차갑기만 했다. 더 이상 아버지와 아들 사이가 아니잖아요. 아니다. 성호 씨가 소리쳤다. 나는 여전히 내 아버지야. 법적으로는 그럴지 몰라도 생물학적으로는 아니잖아요. 생물학이 뭐가 중요해? 성호 씨의 목소리도 높아졌다. 나는 40년 동안 너를 내 아들로 키웠어. 너를 사랑했고 너를 위해서라면 뭐든지 했어. 그런데 왜 진실은 말하지 않으셨어요? 민수도 맞섰다. 왜 40년 동안 저를 속이셨어요? 속인 게 아니라 보호한 거야. 보호요? 민수가 비웃었다. 이게 보호예요? 제가 누구인지도 모르게 하는 게 보호라고요? 두 사람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다. 중환자실 복도까지 들릴 정도였다. 제발 그만해요. 수진이 두 사람 사이에 끼어들었다. 아버지 몸 상하세요. 상해야 해. 민수가 소리쳤다. 이분은 40년 동안 저를 기만해 왔어요.
기만? 성호 씨의 눈에 분노가 일었다. 내가 언제 너를 기만했어? 진실을 숨기는 게 기만이 아니고 뭐예요? 그럼 내가 원했어? 성호 씨도 감정이 폭발했다. 내가 5살 때 말해줬어야 했어? 민수야, 너는 내 친아들이 아니야. 너 친아버지는 따로 있어. 이렇게 말했어야 했어? 민수는 잠시 말을 잃었다. 아니면 10살 때, 15살 때, 성호 씨가 계속했다. 언제가 적당했을 것 같아? 최소한. 민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최소한 제가 성인이 됐을 때는 말해줬어야죠. 그때도 말하지 못했어. 성호 씨가 고백했다. 너무 오래 숨겨왔더니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모르겠더라. 병실은 다시 조용해졌다. 하지만 이번에는 서로 다른 종류의 침묵이었다. 분노와 상처, 그리고 절망이 뒤섞인 무거운 침묵이었다. 성호 씨는 침대 모서리에 앉아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그의 어깨가 작게 떨리고 있었다. 아버지, 미영이 조심스럽게 다가갔다. 나는, 성호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나는 정말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했는데, 아버지는 잘못하신 게 없어요. 민준이 말했다. 아니다. 성호 씨가 고개를 저었다. 나는 잘못했어. 민수 말이 맞아. 나는 겁쟁이였어. 민수는 창문 쪽으로 등을 돌리고 서 있었다. 그의 주먹이 꽉 쥐어져 있었다. 40년. 그가 중얼거렸다. 40년 동안 제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살았어요. 너는 김민수야. 미영이 오빠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그건 변하지 않아요. 김민수? 민수가 돌아봤다. 제 성은 김 씨가 아닐 수도 있어요. 이 씨일 수도 있고, 그런 게 중요해요? 수진이 남편에게 다가갔다. 당신은 제 남편이고 우리 아이들의 아버지예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하지 않나요? 민수는 아내를 바라봤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다. 수진아. 그가 처음으로 부드러운 목소리를 냈다. 미안해. 너한테 화낸 건 아니야. 알아요. 수진이 남편의 손을 잡았다. 하지만 이렇게 괴로워하는 당신 보는 것도 힘들어요. 그때 갑자기 성호 씨가 일어났다. 그리고 민수에게 다가가 무릎을 꿇으려 했다. 아버지, 가족들이 모두 깜짝 놀라 달려갔다. 나도. 성호 씨가 모두를 밀어냈다. 내가 민수한테 사과해야 해. 아버지, 이러시면 안 돼요. 민준이 아버지를 일으키려 했다. 하지만 성호 씨는 완강했다. 그는 민수 앞에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였다. 민수야, 정말 미안하다. 민수는 당황스러워했다. 72세 노인이, 그것도 환자인 아버지가 자신 앞에 무릎을 꿇고 있는 모습을 견디기 힘들었다. 일어나세요. 민수가 말했다. 이러시면 안 돼요. 안 일어나. 성호 씨가 단호하게 말했다. 내가 용서받을 때까지 안 일어나. 아버지, 제발.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다. 나는 40년 동안 너를 속였어. 성호 씨가 고백했다. 내가 진실을 알 권리를 빼앗았어. 그건 내가 저지른 큰 죄야. 민수는 아버지를 일으키려 했지만 성호 씨는 꿈쩍하지 않았다. 하지만 성호 씨가 계속했다. 하지만 내가 너를 사랑한 마음만큼은 진짜였어. 그건 단 한순간도 거짓이 아니었어. 민수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분노와 상처, 그리고 여전히 남아있는 애정이 복잡하게 얽혀 있었다. 제발 일어나세요. 민수가 간청했다. 저도 모르겠어요. 지금 뭘 어떻게 해야 할지. 성호 씨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의 얼굴에는 40년 동안 품고 살았던 모든 고통이 드러나 있었다. 나는
그가 말했다. 나는 매일 밤 이런 날이 올까봐 무서워했어. 언젠가는 너한테 진실을 말해야 할 텐데, 그때 너는 어떻게 반응할까? 나를 용서할 수 있을까? 민수는 아버지의 손을 잡고 그를 일으켰다. 성호 씨의 몸은 떨리고 있었다. 저도, 민수가 말했다. 저도 시간이 필요해요. 지금 당장은 모든 걸 정리할 수 없어요. 성호 씨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그럴 만해. 시간이 걸려도 괜찮아. 민수는 아버지를 침대에 앉혔다. 그리고 자신도 옆에 앉았다. 그런데 민수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제 친아버지, 이선웅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더 알고 계신 건 있어요? 성호 씨는 잠시 망설였다. 많지는 않아. 너 엄마한테서 들은 것밖에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너 엄마 대학교 선배였어. 문학을 전공했다고 들었고, 똑똑하고 말 잘하는 사람이었다고 하더라. 민수는 그 정보를 머릿속에 정리했다. 그리고 성격이 좀 경박했다고 하더라. 책임감이 부족했다고. 그래서 너 엄마가 임신했다고 했을 때도. 성호 씨는 말을 멈췄다. 말씀하세요. 도망갔어. 성호 씨가 쓰게 말했다. 약혼자가 있다면서 책임질 수 없다고 하고 도망갔지. 민수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너 엄마가 혼자 너를 낳아야 했던 거야. 그때 내가 너 엄마를 만났고, 그럼 그 사람이 살아있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모르겠어. 성호 씨가 답했다. 40년 전 일이니까. 하지만 굳이 찾아볼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왜요? 그런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면 오히려 더 복잡해질 거야. 그리고 성호 씨가 민수를 바라봤다. 그리고 나는 여전히 내 아버지라고 생각하거든. 민수는 복잡한 표정을 지었다. 저도 아직 정리가 안 돼요. 그때 미영이 조심스럽게 다가왔다. 오빠, 저는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미영아, 오빠는 여전히 제 오빠고 우리는 여전히 가족이에요. 피가 섞였든 안 섞였든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요. 민준도 고개를 끄덕였다. 미영이 말이 맞아. 형은 형이야. 그건 절대 바뀌지 않아. 수진도 남편의 손을 꽉 잡았다. 당신이 누구든 저는 당신을 사랑해요. 민수는 가족들을 하나씩 바라봤다. 이들의 마음은 진심이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의 혼란과 상처가 쉽게 치유되는 것은 아니었다. 고마워. 그가 말했다. 정말 고마워. 하지만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아. 모든 사람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밤 민수는 홀로 병원 옥상에 올라갔다. 시원한 밤바람이 그의 얼굴을 스쳤다. 도시의 불빛들이 멀리서 반짝이고 있었다. 40년. 그는 그 숫자를 계속 되뇌었다. 40년 동안 자신이 알고 있던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다. 하지만 동시에 그는 깨달았다. 성호 씨가 자신을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피가 섞이지 않은 아이를 40년 동안 친자식처럼 키우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그리고 가족들이, 민준과 미영, 수진이 얼마나 자신을 소중하게 생각하는지를. 김민수, 그가 자신의 이름을 중얼거렸다. 아직은 김민수인 것 같아. 그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다. 차가운 바람 속에서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 생각하면서 아래쪽 병실에서는 성호 씨가 잠들지 못하고 있었다. 그도 옥상에 올라간 민수를 걱정하고 있었다. 아버지, 주무셔야죠. 미영이 말했다. 민수가 걱정되어서. 성호 씨가 답했다. 오빠는 강한 사람이에요. 시간이 지나면 정리할 거예요.
그럴까? 네. 40년 동안 오빠를 키우신 건 아버지시잖아요. 그 사랑이 가짜일 리 없어요. 성호 씨는 딸의 말에 조금 위안을 얻었다. 하지만 여전히 마음은 무거웠다. 새벽이 되어서야 민수가 병실로 돌아왔다. 그의 얼굴은 차가운 바람 때문에 빨갛게 되어 있었다. 오빠, 미영이 일어났다. 괜찮아요? 응. 민수가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 좀 정리된 것 같아. 성호 씨가 눈을 떴다. 민수야. 네. 미안하다. 민수는 한참을 아버지를 바라보더니 조용히 말했다. 저도 미안해요. 너무 감정적으로 화를 냈네요. 당연한 반응이었어. 하지만 아버지를 너무 힘들게 했어요. 민수가 말했다. 40년 동안 이런 비밀을 혼자 품고 사시느라 얼마나 힘드셨어요. 성호 씨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고마워. 아직, 민수가 계속했다. 아직 완전히 정리된 건 아니에요. 시간이 더 필요할 것 같아요. 얼마든지. 하지만, 민수가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김민수고 아버지는 여전히 제 아버지예요. 그 말에 병실 안의 모든 사람이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하지만 이것은 끝이 아니었다. 진정한 화해와 치유로 가는 길은 이제부터 시작이었다. 말은 던져졌다. 되돌릴 수 없었다. 성호 씨의 고백으로부터 한 달이 지났다. 그는 병원에서 퇴원해 집으로 돌아왔지만 여전히 재활 치료를 받고 있었다. 몸은 조금씩 회복되고 있었지만 마음의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았다. 김 씨 집안의 일상은 예전과 달라졌다. 겉으로는 평범해 보였지만 모든 대화와 행동 속에는 미묘한 조심스러움이 스며들어 있었다. 특히 민수와 성호 씨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벽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었다. 아버지, 물리치료 어떠셨어요? 민수가 집에 들어서며 물었다. 좋았어. 성호 씨가 답했다. 많이 나아진 것 같아. 그럼 다행이네요. 짧은 대화였다. 예전 같으면 이런저런 이야기가 더 이어졌겠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았다. 둘 다 어색함을 느끼고 있었지만 어떻게 자연스럽게 대화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표정이었다. 수진이 부엌에서 나와 남편을 바라봤다. 한 달 동안 민수는 많이 달라졌다. 예전보다 말수가 줄었고 종종 멍하니 있는 시간이 많아졌다. 회사에서도 업무에 집중하지 못한다고 했다. 여보, 저녁 뭐 먹고 싶어요? 수진이 물었다. 아무거나. 민수가 대답했다. 아무거나 말고 구체적으로 말해봐요. 민수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저었다. 정말 아무거나 괜찮아. 입맛이 없어. 수진은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남편이 이런 상태로 계속 지낸다면 건강에 문제가 생길 것 같았다. 그때 민준이 아이들과 함께 왔다. 조카들이 할아버지를 보고 달려갔다. 할아버지, 8살인 손자 지훈이가 성호 씨에게 안겼다. 우리 지훈이. 성호 씨의 얼굴이 밝아졌다. 할아버지 보고 싶었어? 네. 할아버지 이제 다 나으셨어요? 응, 많이 나았어. 손자 앞에서만큼은 성호 씨도 자연스러웠다. 아이들은 어른들의 복잡한 사정을 알지 못했고 할아버지는 여전히 자신들이 사랑하는 할아버지였다. 큰아빠, 지훈이가 민수에게도 인사했다. 응, 지훈아. 민수가 조카를 안아주었다. 큰아빠, 왜 얼굴이 안 좋아요? 아파요? 아이의 순진한 질문에 어른들이 모두 당황했다. 아니야, 지훈아. 큰아빠는 괜찮아. 민수가 억지로 웃어 보였다. 그럼 다행이에요. 민준이 형의 상태를 살펴봤다. 한 달 전보다는 안정된 것 같았지만 여전히 완전하지 않아 보였다. 저녁 식사 시간이 되었다.
온 가족이 둘러앉았지만 예전과 같은 화기애애한 분위기는 아니었다. 모든 사람이 조심스럽게 말을 골라서 했다. 아버지, 드시기 편하게 드릴까요? 수진이 물었다. 괜찮다. 혼자 할 수 있어. 성호 씨가 답했다. 하지만 아직 오른손 사용이 불편해서 젓가락질이 쉽지 않았다. 민수가 그 모습을 보다가 조용히 일어나 아버지 옆에 앉았다. 제가 도와드릴게요. 고마워. 민수는 조심스럽게 아버지의 식사를 도왔다. 성호 씨는 아들의 배려에 감동했지만 동시에 미안한 마음도 들었다. 식사 후 아이들이 놀고 있을 때 어른들은 거실에서 차를 마시며 앉아 있었다. 형, 민준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요즘 어때? 뭐가? 민수가 반문했다. 마음이 좀 정리됐어? 민수는 잠시 생각했다. 글쎄, 아직 잘 모르겠어. 시간이 더 필요할 거야. 미영이 말했다. 이런 일이 쉽게 정리될 리 없지. 그런데 민수가 말했다. 나 이상한 거 발견했어. 모든 사람이 그를 바라봤다. 뭔데? 민준이 물었다. 내가 어렸을 때 사진들을 다시 봤는데 아버지하고 나는 정말 하나도 안 닮았더라. 성호 씨가 움찔했다. 지금까지는 그냥 그런가 보다 했는데 이제 이유를 알겠더라고. 민수가 계속했다. 침묵이 흘렀다. 그런데 웃긴 건 민수가 미소를 지었다. 그런데 웃긴 건 표정이나 말투는 아버지하고 똑같더라. 성호 씨가 민수를 바라봤다. 아무래도 40년 동안 함께 살다 보니 자연스럽게 닮은 것 같아. 민수가 말했다. 피는 안 섞였어도 정말 아버지 아들이 된 거지. 성호 씨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래서 민수가 계속했다. 그래서 결정했어. 뭘? 이선웅이라는 사람. 제 친생아버지 찾아보지 않기로 했어. 모든 사람이 놀랐다. 왜? 미영이 물었다. 굳이 찾을 이유가 없더라고. 민수가 답했다. 40년 전에 도망간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면 뭐해? 그리고 그가 성호 씨를 바라봤다. 그리고 나는 이미 아버지가 있으니까. 성호 씨가 참았던 감정을 참지 못하고 울기 시작했다. 민수야. 아버지. 민수가 아버지의 손을 잡았다. 40년 동안 저를 키워주신 분은 아버지예요. 제가 누구인지 가르쳐 주신 분도 아버지고 지금의 제가 있게 해주신 분도 아버지예요. 하지만 나는 너한테 거짓말이 아니었어요. 민수가 단호하게 말했다. 아버지는 정말로 제 아버지셨으니까. 지금도 그렇고. 성호 씨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40년 동안 품고 있던 죄책감과 걱정, 그리고 사랑이 한꺼번에 터져나왔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아버지도 힘드셨을 거예요. 민수가 아버지의 등을 두드려 주었다. 40년 동안 혼자 이런 비밀을 가지고 계시느라 가족들도 모두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한 달 동안 쌓여있던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해소되는 순간이었다. 그런데 민수가 웃으며 말했다. 그런데 앞으로는 이런 비밀 없기로 해요. 우리 가족끼리는. 모든 사람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민수가 계속했다. 그리고 아버지, 제가 결혼할 때 줄에 서주셨던 거 기억하세요? 그럼 그때 아버지가 뭐라고 하셨는지 기억하세요? 성호 씨가 생각해 봤다.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 하지만 진짜 가족은 피가 아니라 사랑으로 만들어진다고 하셨어요. 성호 씨의 눈이 커졌다. 그런 말을 했었나? 그때는 무슨 뜻인지 잘 몰랐는데 지금 보니 아버지가 저한테 하신 말이었던 것 같아요. 성호 씨는 그때를 떠올렸다. 민수의 결혼식 주례를 서면서 무의식 중에 자신의 심정을 드러낸 것이었다. 맞아.
성호 씨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때 정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 보세요. 민수가 웃었다. 아버지는 이미 진실을 말씀하고 계셨던 거예요. 제가 알아듣지 못했을 뿐이지. 그날 밤 성호 씨는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들 수 있었다. 40년 동안 그를 괴롭혀온 죄책감이 비로소 사라진 것 같았다. 민수도 마찬가지였다. 한 달 동안 혼란스러웠던 마음이 정리되었다. 그는 여전히 김민수였고 성호 씨는 여전히 그의 아버지였다. 다음 날 아침 민수는 일찍 일어나 아버지를 위해 아침 식사를 준비했다. 아버지, 일어나셨어요? 응. 성호 씨가 거실로 나왔다. 이게 뭐야? 아침이요. 아버지 좋아하시는 된장찌개 끓였어요. 성호 씨는 감동했다. 민수가 언제 자신이 된장찌개를 좋아한다는 걸 알았을까? 고마워. 별거 아니에요.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아 아침을 먹었다. 오랜만에 자연스러운 대화가 오갔다. 아버지, 응? 앞으로는 아프신 거 숨기지 마세요. 가족끼리는 뭐든지 말해야 하잖아요. 성호 씨가 웃었다. 알겠어. 그리고 또 뭐야? 사랑한다는 말도 자주 해주세요. 40년 동안 못 들었잖아요. 성호 씨는 잠시 당황했다. 평생 감정 표현을 잘하지 않던 그에게는 쉽지 않은 일이었다. 사랑한다. 민수야. 어색했지만 진심이 담긴 말이었다. 저도 사랑해요, 아버지. 그 순간 40년 동안 쌓인 모든 오해와 상처가 완전히 사라진 것 같았다. 몇 주 후 민수는 가족 사진을 새로 찍자고 제안했다. 왜 갑자기? 미영이 물었다. 그냥 새로운 시작이니까. 가족들은 모두 동의했다. 사진관에서 온 가족이 함께 사진을 찍었다. 성호 씨와 민수는 나란히 서 있었다. 혈연 관계는 없었지만 진짜 아버지와 아들처럼 자연스러워 보였다. 사진을 받아본 후 민수는 그 중 하나를 액자에 넣어 아버지께 선물했다. 이게 뭐야? 성호 씨가 물었다. 우리 가족 사진이에요. 민수가 답했다. 진짜 가족 사진. 성호 씨는 사진을 바라봤다. 그 속에는 자신과 민수 그리고 온 가족이 행복하게 웃고 있었다. 진짜 가족이라. 성호 씨가 중얼거렸다. 네. 피로 맺어진 가족이 아니라 사랑으로 맺어진 진짜 가족이요. 성호 씨는 사진을 가슴에 꼭 안았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고마워, 아들아. 저야말로 고마워요, 아버지. 그로부터 시간이 더 흘렀다. 성호 씨의 몸은 많이 회복되었고 가족들의 관계도 예전보다 더 깊어졌다. 오히려 그 사건을 통해서 서로를 더 이해하게 된 것 같았다. 어느 날 저녁 민수는 아버지와 함께 산책을 나갔다. 예전에는 이런 일이 거의 없었는데 요즘은 자주 함께 시간을 보냈다. 아버지, 응? 그때 병원에서 말씀하실 때 많이 힘드셨죠? 성호 씨는 고개를 끄덕였다. 죽을 것 같았어. 40년 동안 품고 있던 비밀을 털어놓는다는 게. 그런데 왜 그때 말씀하신 거예요? 계속 숨기실 수도 있었잖아요. 성호 씨는 잠시 생각했다. 그때 정말 죽을 뻔했잖아. 그래서 생각했어. 만약 내가 죽으면 너는 영원히 진실을 모르고 살게 되는구나. 그게 과연 옳은 일인가? 그래서 말씀하신 거군요. 응. 그리고 성호 씨가 잠시 멈췄다. 그리고 너한테 선택권을 주고 싶었어. 선택권요? 나를 아버지로 받아들일지 아니면 다른 길을 찾을지. 그건 내가 결정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했어. 민수는 아버지의 진심을 느꼈다. 40년 동안 자신을 보호하려고 비밀을 지켜왔지만 결국 자신의 선택권을 존중해 준 것이었다.
제 선택은 이미 끝났어요. 민수가 말했다. 저는 아버지를 선택했고 이 가족을 선택했어요. 고마워. 제가 더 감사하죠. 40년 동안 저를 사랑해 주셔서. 두 사람은 조용히 걸었다. 저녁 노을이 하늘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다. 아버지, 또 뭐야? 혹시 후회하세요? 저를 키운 건 말이에요. 성호 씨는 즉시 고개를 저었다. 절대 아니야. 너는 내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이었어. 정말요? 정말이야. 너 때문에 내가 진짜 아버지가 될 수 있었어. 민수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그리고 성호 씨가 계속했다. 그리고 너를 키우면서 배웠어. 진짜 사랑이 뭔지. 어떤 사랑요? 조건 없는 사랑.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그저 상대방이 행복하기만을 바라는 사랑. 민수는 아버지의 손을 잡았다. 72세 노인의 손은 거칠고 주름졌지만 따뜻했다. 저도 그런 사랑 배웠어요. 아버지한테서. 그래. 네. 그래서 저도 제 아이들한테 그런 아버지가 되고 싶어요. 성호 씨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자신의 사랑이 다음 세대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 뿌듯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민수는 문득 궁금한 것이 생겼다. 아버지, 그런데 엄마는 이 일에 대해서 뭐라고 하셨어요? 성호 씨의 표정이 잠시 어두워졌다. 민수의 어머니는 3년 전에 세상을 떠났다. 엄마는, 성호 씨가 말했다. 엄마는 항상 미안해했어. 내게 진실을 말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그랬어요? 응. 특히 내가 결혼할 때 엄마가 나한테 그러더라. 이제라도 민수한테 말해야 하는 거 아니냐고. 그런데 말씀 안 하신 거예요? 그때는 용기가 없었어. 내가 너무 행복해 보여서.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어머니와 아버지 모두 자신을 위해서 그런 어려운 결정을 해왔던 것이었다. 엄마도 저를 정말 사랑하셨겠네요. 당연하지. 내가 뱃속에 있을 때부터 엄마는 너를 사랑했어. 그리고 나는 그런 엄마를 사랑하게 됐고, 민수는 처음으로 자신의 출생에 대해서 부정적이지 않은 감정을 느꼈다. 자신 때문에 두 사람이 만나게 되었고, 진짜 사랑을 배우게 되었다는 생각이 들었다. 집에 도착했을 때 온 가족이 모여 있었다. 민준과 미영, 그리고 손자 손녀들까지. 할아버지, 아빠, 아이들이 달려와 안겼다. 우리 가족 다 모였네. 성호 씨가 흐뭇하게 말했다. 가족 사진 한 장 더 찍을까요? 수진이 제안했다. 좋은 생각이야. 민수가 동의했다. 이번에는 전문 사진관이 아니라 집에서 핸드폰으로 찍었다. 더 자연스럽고 편안한 모습이었다. 사진을 찍고 나서 성호 씨가 말했다. 너희들아, 내 아버지. 나는 정말 행복한 사람인 것 같아. 왜요? 미영이 물었다. 이런 가족이 있으니까. 성호 씨의 목소리에 감동이 담겨 있었다. 피가 섞였든 안 섞였든 우리는 진짜 가족이야. 모든 사람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성호 씨가 민수를 바라봤다. 그리고 너 때문에 내가 진짜 아버지가 될 수 있었어. 고마워. 제가 더 감사해요. 민수가 답했다. 아버지 덕분에 저는 진짜 아들이 될 수 있었어요. 그 밤 성호 씨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다. 한 달 전 병원에서 그랬던 것처럼. 하지만 이번에는 복잡한 생각이 아니라 평온한 마음으로 40년 동안 그를 괴롭혔던 모든 것이 해결되었다. 더 정확히 말하면 가족들의 사랑으로 치유되었다. 그는 침대 옆 탁자 위에 가족 사진을 바라봤다. 그 속에서 모든 사람이 행복하게 웃고 있었다. 진짜 가족. 그가 중얼거렸다.
우리는 진짜 가족이야. 다음 날 아침 민수가 또 일찍 일어나 아침을 준비했다. 이제 이것은 일상이 되어버렸다. 아버지, 아침 드세요. 고마워, 아들아. 아들아라는 말을 들을 때마다 민수는 기분이 좋았다. 그 말 속에는 40년간의 사랑이 모두 담겨 있었다. 아버지, 오늘 날씨 좋네요. 산책 갈까요? 그래, 좋지. 두 사람은 손을 잡고 집을 나섰다. 72세 아버지와 43세 아들의 모습이었다. 혈연 관계는 없었지만 그 누구보다도 닮아 있었다. 길을 걸으면서 민수는 생각했다. 자신이 정말 행복하다고. 40년 동안 받은 사랑이 가짜가 아니었다고. 그리고 앞으로도 이 사랑은 계속될 것이라고. 아버지, 응? 저 다음 생에도 아버지 아들로 태어나고 싶어요. 성호 씨는 잠시 놀랐다가 웃었다. 그래. 다음 생에도 우리는 아버지와 아들이야. 약속이에요. 약속이다. 두 사람은 계속 걸었다. 아침 햇살이 그들의 길을 밝혀주고 있었다. 병실을 나서던 그날의 무거운 발걸음은 이제 추억이 되었다. 그 한마디로 시작된 모든 일들은 결국 가족을 더 단단하게 만들어 주었다. 나는 내 아버지가 아니다. 그 말은 거짓이었다. 성호 씨는 민수의 친생아버지가 아닐지 몰라도 진짜 아버지였다. 40년 동안 그랬던 것처럼 앞으로도 계속 그럴 것이다. 그리고 민수는 확신했다. 사랑으로 맺어진 가족이 피로 맺어진 가족보다 더 강하고 아름다울 수 있다는 것을. 병실에서 터진 그 한마디는 가족을 파괴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진실한 가족으로 만들어 주었다. 진실의 무게는 무거웠지만 사랑의 힘은 그보다 더 강했다. 그들의 이야기는 끝났지만 진짜 가족으로서의 삶은 이제 시작이었다.